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좋은 화장품 하나만 제대로 쓰면 얼굴이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30년 가까이 얼굴 노화와 림프 순환을 연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피부에 바르는 건 결국 거치대일 뿐이고 얼굴 속의 하수도라고 할 수 있는 림프 통로가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는 경험 자주 하시나요? 그리고 턱선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사실 이건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 림프 통로가 막혀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림프가 막히면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붓고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김태영이라고 하고요. 지난 30년간 림프 순환과 안면, 노화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시지, 정작 얼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어려운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이걸 꾸준히 해주시면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턱선이 살아나며 얼굴 전체가 한 톤 밝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림프 순환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림프는 우리 몸속에 있는 투명한 액체인데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림프의 흐름이 점점 느려지거나 막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얼굴은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서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화장품을 떠올리시죠. 물론 화장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집으로 치면 페인트 칠과 같습니다. 집에 배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거들 예쁘게 칠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림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반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림프 통로를 뚫어주고 얼굴 근육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들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얼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 고민하시던 부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이모부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이모는 그걸 보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하셨죠. 화장품도 바꿔보고 온찜질도 해보고 심지어 냉찜질까지 번갈아 가면서 해보셨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셨는데도 나아지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하는 연구 이야기를 들으시게 됐어요. 림프 순환이 막히면 얼굴이 붓고 노화가 빨라진다는 얘기였죠. 이모가 그 말을 듣고는 바로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에 딱 3분씩 맘목 부분을 지압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그냥 손끝으로 살살 쓸어주고 꾹꾹 눌러주는 거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주차쯤 지나니까 이모부 얼굴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확실히 덜하더라고요. 한 달쯤 됐을 땐 턱선도 살짝 살아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모부께서도 느끼시는지 거울 보는 횟수가 늘어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점점 처지고 아침에 붓고 그래서 사진 찍기도 싫고 거울 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어느 정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림프 순환을 제대로 관리하고 얼굴 근육의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얼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비싼 시술을 받아야만 얼굴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시술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림프 순환부터 제대로 되어야 해요. 림프 흐름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간단한 마사지만 꾸준히 해주셔도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얼굴 노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뒷목에 있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 머리 뒤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상 림프가 빠져나가는 최종 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내민 자세로 오래 있으면 이 후두하근이 점점 경직되고 굳어집니다. 후두하근이 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림프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있던 노폐물과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고 그게 바로 붓기와 칙칙한 안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대한피부노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림프 순환이 원활할수록 피부 염증과 붓기가 현저하게 감소한다고 해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정혜 66세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고 안색이 칙칙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후두하근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3주 정도 지나니까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눈가 보기가 빠지고 전체적인 안색도 한 톤 밝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후두하근을 풀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뒷목뼈, 바로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으세요. 거기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20초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이때 절대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눌러주시면 충분해요. 너무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긴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에 뒷목이 자주 뻐근하고 붓는 느낌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후두하근이 이미 많이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 부분을 풀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목비근입니다. 목비근은 귀에서 시작해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굵은 근육인데요. 우리 몸의 림프절 중 약 50%가 이 근육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통로라는 뜻이죠. 이 목비근 주변에 림프가 정체되면 얼굴 전체가 붓고 턱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미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목비근 주변의 림프 흐름을 개선했을 때 얼굴 붓기가 감소하고 턱선 라인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있었대요. 이순복 69세님이라는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턱선이 완전히 무너져서 얼굴이 사각형처럼 보인다고 고민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목비근 쓸기 마사지를 해보라고 권해드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턱선이 정리되면서 얼굴형 자체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목비근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귀 뒤에서 쇄골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거예요. 한 번에 10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집게 손가락으로 귀 뒤, 목, 중간, 쇄골 위 이렇게 세 지점을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각 지점마다 5초씩 눌러주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고 하셔야 해요. 마찰로 인해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쇄골을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림프가 이미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통증도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미간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미간을 찡그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집중할 때, 화가 날 때, 심지어 햇빛이 눈부실 때도 미간을 찡그리게 되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간을 찡그리면 미간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이 점점 강해지고 반대로 올리는 근육은 약해집니다. 국제안면근육화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반복된 미간 수축이 노화된 인상을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해요. 미간 주름이 깊어질수록 화가 나 있거나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정이 63세님이라는 분은 평소에 미간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자녀들이 엄마는 항상 화나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미간 마사지를 시작하셨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상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하더래요. 본인도 거울을 보면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 보인다고 느끼셨대요. 미간 마사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미간 중앙에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바깥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미간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30초씩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자주,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가 야른 부위라서 과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주름이 더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찡그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한번 의식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미간을 찡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입꼬리 주변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꼬리가 점점 아래로 처지는 걸 느끼시죠? 이건 입격기 아래에 있는 내림근이 중력에 의해 계속 아래로 당겨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은 잘 안 쓰게 되면서 점점 약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른바 불독형 턱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표정근육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입꼬리 주변 근육의 이완 상태가 얼굴 인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입꼬리가 처져 있으면 우울하거나 불만족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입꼬리가 살짝만 올라가 있어도 훨씬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오명자 70세님은 평소에 말을 할 때도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서 늘 불편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입 주변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고 나서는 말할 때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엄마가 밝아 보인다고 말해줬대요. 입꼬리 마사지는 이렇게 해보세요. 뒷꼬리 바로 아래 부분을 집게 손가락으로 15초 정도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해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바깥쪽 방향이 아니라 안쪽 방향으로 문지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문지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웃을 때보다 평소 무표정일 때 입이 더 내려가 있지는 않으세요. 거울을 한번 봐 보시길 바랍니다. 의식하지 않았을 때 입꼬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올림근의 약화입니다. 올림근은 웃는 표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근육인데요. 윗입술을 올리고 광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잘 웃지 않게 되면 이 올림근이 점점 약해집니다. 올림근이 약해지면 얼굴 전체가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돼요. 일본 안면근육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올림근 자극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안면, 대칭과 활력이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루 5분씩 올림근 운동을 한 그룹은 6주 후에 얼굴 전체가 리프팅된 것 같은 효과를 경험했대요. 남정화 61세님은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찍으면 항상 피곤하고 늙어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입꼬리 올림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셀카 찍는 재미를 되찾으셨대요. 표정이 살아나니까 사진이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림근 운동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광대 방향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면서 10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는 윗입술만 끌어올리는 동작을 10초간 유지하고요. 이때 눈까지 같이 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눈은 그대로 두고 입 주변 근육만 움직이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각 동작을 5회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짝 웃은 게 언제셨나요?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얼굴 근육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안 쓰면 약해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뚫린 림프와 정리된 근육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림프 마사지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관리법을 더 병행하시면 그 효과를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오래 유지하실 수 있어요. 먼저 보톡스 시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보톡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작용을 걱정하시거나 인위적으로 보일까봐 망설이시는데요. 사실 보톡스는 과도하게 수축된 근육을 잠시 쉬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관을 계속 찡그리는 습관이 있으면 그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주름이 깊어지는데 보톡스로 그 근육을 좀 쉬게 해주면 주름이 완화되는 거예요. 다만 보톡스를 맞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시술자의 실력입니다. 얼굴 해부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해요. 얼굴은 근육과 신경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잘못된 위치에 잘못된 양을 맞으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처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보톡스 효과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한번 맞고 끝이 아니라 3개월에서 4개월 간격으로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물론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만 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보톡스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부위에 맞으셨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족스러우셨다면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고 불만족스러우셨다면 다른 전문가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속 깊은 곳에 있는 기둥층, 그러니까 진피층에 열을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지게 되는데 레이저로 인위적으로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레이저 리프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슈링크, 울세라, 인모델, 텐서 등등 이름도 다양하고 원리도 조금씩 다른데요. 피부 타입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잘 맞는 장비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레이저 리프팅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술 직후에는 약간의 붓기가 있을 수 있고 진짜 효과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야 시작합니다. 콜라겐이 새로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효과를 유지하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재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만 레이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술을 받으셔도 평소에 림프 마사지와 근육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홈케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리프팅 시술은 해보고 싶지만 비용이나 부작용 때문에 망설여졌던 적 있으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술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홈케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아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로 홈케어와 시술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술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시술은 말 그대로 보조 수단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이에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습관이 자리 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꾸준한 홈케어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하루 5분 림프 마사지와 근육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5분,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이렇게 하루 2번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루틴이 자리 잡히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평생 여러분 얼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동작이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부담이 돼서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후두학은 마사지든 목빅은 쓸기든 미간 마사지든 뭐든 좋습니다. 그걸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동작도 추가하고 싶어질 겁니다. 네 번째로 수분 섭취와 림프 순환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물을 잘 안 드시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림프 순환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림프액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림프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흐름이 느려지게 됩니다.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이상은 물을 드셔야 해요. 이때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한 컵씩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수분 손실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 음료를 드셨으면 그만큼 물도 더 드셔야 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드시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 이유가 알코올 때문에 림프 순환이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5번째는 수면 자세입니다. 잘 때 자세도 림프 순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목에 림프 흐름이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자시면 얼굴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림프 순환이 방해받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겁니다. 베개 높이는 목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드는 정도가 좋아요. 너무 폭신한 베개보다는 적당한 탄력이 있는 베개가 목강에도 림프 순환에도 좋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시면 척추와 목의 정렬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한쪽만 유독 붓는다면 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도 고치셔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면 목 주변 근육이 긴장하면서 림프 흐름이 방해받거든요. 코로 숨 쉬는 게 어려우시다면 코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염분이 쌓이면서 붓기가 심해집니다. 특히 저녁 늦게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걸 드시면 다음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대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칼륨이 많아요. 칼륨은 체의 염분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붓기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가공식품에는 염분뿐만 아니라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몸속에 쌓이면 림프순환을 방해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는 운동입니다. 림프는 심장처럼 스스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요.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림프 순환에 아주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어요.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해요. 걸을 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상체의 림프 순환도 같이 좋아집니다.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들이 림프 순환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아요. 8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면서 근육이 경직되고 그러면 림프 흐름도 나빠집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림프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9번째는 온도 관리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림프 순환도 방해받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는 게 좋고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시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탄력을 얻게 됩니다. 사우나 찜질방도 적당히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오래 있으면 오히려 탈수가 와서 림프 순환에 안 좋을 수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셨으면 꼭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피부가 처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림프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에 있어도 자외선 차단은 필요해요.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 다음 주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얼굴 노화의 진짜 원인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바로 림프 통로가 막히고 얼굴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장품만 신경 쓰셨다면 이제는 막힌 통로를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만 쓰면 얼굴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화장품은 집에 페인트 칠과 같습니다. 배관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겉을 예쁘게 칠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림프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올바른 관리는 내 얼굴의 흐름과 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림프가 제대로 흐르게 하고 약해진 근육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 진짜 안티에이징입니다. 림프가 계속 막히면 얼굴은 점점 붓고 처지며 늙어 보입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턱선은 무너지며 안색은 칙칙해집니다. 한번 무너진 얼굴은 되돌리기 어렵고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림프 순환을 제대로 관리하면 붓기가 빠지고 얼굴이 가벼워집니다. 턱선이 살아나고 얼굴형이 또렷해지며 안색이 맑아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속도도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 얕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꾸준한 림프 마사지만으로 5년, 10년 젊어 보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시술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석 달 꾸준히 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이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평생 유지됩니다. 홈케어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실천법은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에 목 주변 림프를 손끝으로 1분만 쓸어보세요. 귀 뒤에서 시작해 목을 따라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딱 1분이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막힌 림프가 뚫리면 다음날 아침 붓기가 확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되면 얼굴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은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 비싼 제품, 고가 시술 없이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피부가 안 좋아도, 이미 늙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림프 정체를 더욱 빠르게 풀어주는 온열 마사지와 생활자세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열을 활용하면 림프 순환을 더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고 평소 자세가 림프 순환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동작부터 실천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는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실천하실 분들은 손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주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분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밝은 얼굴로 거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년간 림프 순환과 얼굴 노화를 연구한 김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